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좀 급하게 차 안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빗소리가 들어가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요, 평형 이동에 영향을 주는 온도의 영향,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온도가 변화되면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되느냐, 역반응으로 진행되느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K값이 변화되는데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온도 변화에 따라서 평형이 이동되어지는데 이때 방향은 반응열의 위치로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쉽습니다. 예를 들면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반응열 Q의 위치는 생성물 쪽에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열을 흡수해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응열의 위치가 반응물 쪽에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발열 반응의 경우에 온도를 높여주면 이 반응열 Q는 보이지 않는 물질로 우리가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외부에서 공급해준다, 또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Q 값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Q가 커졌을 때 이걸 줄여주기 위한 반응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Q 값이 줄어드는 반응은 역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하, 발열 반응일 때 온도를 높여주면 역반응이 진행된다.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는 증가된 Q를 줄이기 위해 역반응이 진행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반대로 흡열 반응일 땐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보이지 않는 물질, 이 Q가 커지게 되겠죠. 이 커진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반응? 정반응이 진행된다. 증가된 Q를 줄이기 위해서 정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판단할 때는 발열 반응일 때, 흡열 반응일 때 반응열 Q의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문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래서 온도가 변화됐을 때 평형이 이동되면 평형상수 K값이 변화되어지는데 이때 크기가 커지냐 작아지냐. 자, 발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높이게 되면 Q값이 작아진다. 자, 이 얘기를 다시 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발열 반응일 때 반응열의 위치는 생성물 쪽에 있는 거죠. 이때 온도를 높이게 되면 그러면 Q가 커져서 이걸 줄이기에 역반응이 진행한다. 역반응이 진행되면 K값의 평형상수식은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역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K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하, 발열 반응일 때 온도를 높이면 K값이 작아진다. 자,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발열 반응일 때 온도를 높이게 되면 K값은 줄어든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이 지금 쌤이 설명한 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문제를 풀면서 쌤이 덧붙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화학 반응식이 있고요. 지금 계수 A, B, C는 그림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반응 B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A는요, 0.8에서 0.2로 0.6의 변화가 있었군요. 근데 B는 0.8에서 0.6으로 0.2의 변화가 있었고요. C는 0에서 0.4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6 대 0.2 대 0.4, 3대 1 대 2네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3대 1 대 2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기억,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문제를 보면 지금 평형 상태 가에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 같이 됐다는 거죠.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 지금 A의 양이 늘어난 거죠. 그 말은 지금 역반응이 진행했다는 거예요. 아,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이 진행했다는 얘기는 Q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성물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게 되면 Q 값이 커지게 될 테니까 이 Q를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이 진행했고, 역반응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림처럼 A의 양이 많아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러므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라는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 가에서 평형상수. 평형상수 값은 평형상수식을 적어보면 되겠죠? 자, K값은 A. 자, 가의 상태에서 A는 0.2네요. 0.2의 3승 곱하기 B는요, 지금 0.6이네요. 0.6의 1승. 그 다음에 C는 얼마가 있습니까? 0.4네요. 0.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값을 계산해보면 3분의 1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거죠. 자, 디귿. 촉매를 사용하면 평형상수가 커진다. 촉매를 사용했을 때는 평형이 이동하지도 않고 평형상수가 변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므로 옳지 않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4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관련한 비슷한 문제인데 4번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자, 밀폐된 1리터의 용기에 기체 A가 반응해서 B가 되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에서 지금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A와 B를 1몰씩을 첨가해서 외부적인 조건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형이 이동하겠죠? 자,
그리고 T2에서는 온도를 높여줬다. 외부 조건을 바꿨습니다. 자, 이때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일 때는 반응열 Q를 생성물 쪽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지문 들어갑니다. 기억, 가에서 평형상수. 자, 가는 지금 평형 상태죠? 평형상수 값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K 값은 A는 지금 요거네요. 1이네요. 1의 3승분의, 그 다음에 B는 2네요. 2의 제곱, 요 값이 평형상수 값이네요. 그러니까 4라는 표현은 맞는 겁니다. 니은, 나에서 평형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 나에서는요, 지금 평형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이유에서 평형이 깨진 거냐면 외부에서 A와 B를 1몰씩을 첨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A는 평형 상태 1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1이 첨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2가 있었는데 1이 첨가된 거예요. 그러면 A는 2, B는 3이 된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의 반응지수 Q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는 2니까 2의 3승분의, 그 다음에 B는 3이죠.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8분의 9가 될 거고요. 이 값은 K 값 4 값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말은 반응물의 양이 평형 상태에 비해서 많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반응물을 줄여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야겠죠? 반응물을 줄이는 반응, 정반응이죠. 그러므로 평형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표현이 맞는다는 겁니다. Q 값과 K 값을 비교해서 니은이 옳다는 거 판단했습니다. 자, 디귿 T2 이후에 T2는 온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이때 다시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상수는 4보다 커질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열화학 반응식을 보고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Q 값이 생성물 쪽에 있었죠? 이때 온도를 높이게 되면 Q 값이 커지게 되죠. 이 커진 걸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이 진행하고, 역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모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Q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요 과정을 여러분이 정반응이 진행됐냐 역반응이 진행됐냐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디귿은 옳지 않다는 거죠. 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온도와 관련한 문제가 제일로 많이 나오고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